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만족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만족을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만족을 느낍니까? 자, 만족스러운 감정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족은 각성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환경 그리고 안도감 있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자, 우리가 만족을 느끼려면 기쁨과 호기심과 같이 안전한 상황 그리고 예측 가능한 상황 그리고 확실한 상황에서 만족감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긍정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느꼈을 때 어떤 특별한 행동 경향성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만족을 왜 느끼게 됐을까요? 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 행동 경향성도 없고 어떤 특정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 만족은 도대체 인간에게 왜 있는 걸까요? 자, 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때, 만족할 때 내가 이루어낸 성과를 나의 개념, 나의 셀프에 통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내 자신의 스키마에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키마라는 것이 어렸을 때 형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스키마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형된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스키마를 바꾸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스키마를 바꾸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키마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세상을 보는 틀이다. 그런데 이런 스키마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감정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의 스키마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통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족이 굉장히 놀라운 긍정 감정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긍정 감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5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 전에 아니면은 어떤 식사하고 나서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딱 5분 정도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일 텐데요. 우리가 그러면 만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족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족에 대해서 찾아보고 기록을 해야 될까에 대한 방법이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족하는 방법, 긍정적인 스키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를 보면 삶의 순간에 만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긍정적인 스키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일시, 상황, 감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의 긍정적 스키마에는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긍정적인 스키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긍정적인 스키마를 내가 느꼈던 때 그리고 상황, 감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조금 아직까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를 가지고 긍정적인 스키마를 찾아본 연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중년 여성이고요. 이분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상담에 왔습니다. 자, 이분이 한 얘기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특히 내 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남편에게도 소외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스키마 중에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스키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스키마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래서 나는 내 딸도 날 무시해, 내 남편도 날 무시해, 이러한 일들을 정말 100개도 찾을 수 있고 1000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맞는 건지 논리적인 것인지 현실적인 것인지를 찾아보는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러한 만족에 대한 연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스키마와 반대되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는 반대되는 건 뭘까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그 문장을 어디에 쓰냐면 아까 소개했던 양식의 나의 긍정적 스키마에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랑 작업을 할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이러한 것을 경험한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굉장히 난색을 표했어요. 그런 일은 없다, 내 삶에.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없습니다. 찾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더 좌절될 겁니다 라는 걱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긍정적인 어떤 스키마와 관련된 사건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부정적인 일에 초점을 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일에 초점을 둬야지만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은 우리 고통을 주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우리가 관심이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억누르고 할까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에너지가 그쪽에 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 내담자분이 그 일을 같이 해보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딸이랑 같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요. 제가 이제 슬픈 장면이 나와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울 때 딸이 티슈를 이렇게 건네주고 제 등을 이렇게 감싸 안아줬다고 해요. 사실 근데 금방 딸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때 딸이 잠깐 옆에 앉아서 티슈를 주고 등을 감싸 안아줬을 때 그때 고작 1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 내담자분은 그게 1분이 되지 않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딸은 금방 들어갔다라고 그 순간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치부하려는 어떤 경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작 1분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 딸이 티슈를 건네줬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 등을 이렇게 감싸 안아줬을 때 그때 어떤 감정과 어떤 촉감과 어떠한 일들이 마음속에서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딸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케어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던 신체 감각, 주관적인 느낌, 생각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러자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만족감, 그리고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이러한 훈련을 지속하면서 하면 스키마가 변하는 거죠. 다시 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과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한번 적어본 건데,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스키마를 적어보고 5월 2일 날에는 딸아이와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딸아이가 살짝 안아주고 티슈를 주고 다독여줬다. 그때 느끼는 감정, 고마움,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날에는 아침에 몸살이 있어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남편과 딸이 나갈 때 챙겨주지 못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딸아이가 토스트랑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준비된 토스트와 커피를 보고 되게 고마웠고 행복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또 다른 날에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밤에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딸이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내가 돌봄을 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자,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나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상황을 찾는 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을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스키마를 지지해주는 상황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처음에는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찾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적으면서 떠올리고 내가 한 번 더 음미해 보는 겁니다. 아, 고맙다. 되게 감동적이다. 자,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만족하는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키마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스키마를 한번 찾아보고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나는 열등해. 이런 식의 부정적인 스키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스키마가 있다면 반대되는 스키마를 찾아보고요. 그 반대되는 거, 나는 유능하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 이런 스키마를 찾아보고 그것에 부합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만족하는 순간을 하루에 5분 정도만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랑의 감정인데요. 사랑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사랑은 긍정 감정이라고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마도 쾌락, 기쁨, 관심, 만족 이러한 긍정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랑은 질투, 화, 두려움, 슬픔 이러한 감정들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긍정과 부정 감정의 복합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감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면 각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느 순간 사랑은 또 굉장히 각성 수준이 낮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지금의 이제 부인을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그때 부인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의 각성 수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부인에게 느끼는 사랑의 각성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식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랑이지만 각성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예를 들면 쾌락이나 기쁨의 감정이 더 많이 부각된 사랑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과 만족 이러한 감정들이 더 많이 있는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감정들의 조합의 측면에서 보면 사랑은 관심, 놀이, 또 장난스러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감정들이 생기고 여러분들 행동의 어떤 그 패턴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같이 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의 긍정적인 스키마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아니면 나는 유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스키마를 지지받고 싶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도 같이 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사람 호기심을 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것 같은 사람 만족감 여러분의 긍정적인 스키마에 이렇게 부합하는 일들을 많이 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자극해서 호기심을 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놀고 또 관심을 유발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스키마 긍정적인 스키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만족감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한다면 또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랑의 기능에는 또 부정적인 감정의 측면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질투이죠. 자, 질투를 보면 우리 이전에 강의에서 질투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또 하나 제가 그 그리스 신화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와 헤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는데 제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속된 말로 바람을 이렇게 피는 어떤 하나의 대상이었죠. 헤라는 끊임없이 제우스가 그러한 바람을 피는 다른 관계들을 하는 데 있어서 헤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우스와 바람을 피거나 다른 관계를 맺는 그 어떤 대상들을 찾아서 벌을 주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제우스와 헤라가 논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남편과 부인 중에 누가 더 성적인 유희를 더 즐기는가라는 그 논쟁을 합니다. 제우스는 여자가 더 성적인 어떤 유희를 느낀다, 더 쾌락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헤라는 아니다, 남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던 테이레시아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성적인 유희를 더 느끼는가? 그때 테이레시아스는 여자가 더 성적인 유희를 느끼는 것 같다고 제우스 편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에 굉장히 화가 난 그 헤라가 이 철학자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대신에 테이레시아스가 진실을 볼 수 있는 예언자가 되는 어떤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이 짧은 일화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질투, 사랑에 대한 또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제우스와 헤라가 고민했던 그런 논쟁, 그리고 철학자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거기에 본질은 누가 더 성적인 유희를 느끼냐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이슈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더 성적인 유희를 더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보다 내가 더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가 굉장히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만족을 갖고 있다라는 거면 그 사람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헤라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이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그 반대의 성이 있는 당신이 훨씬 더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유의를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우스는 그 반대였을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더 성적인 유의를 느끼냐의 질문이었지만 결국에는 누가 더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이고 더 중요한 가치를 가졌냐에 대한 이슈였을 거예요. 그런데 테이레시아스가 그 질문의 답을 단지 성적인 유의의 측면에서 대답을 했다라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자, 그때 만약에 누가 더 성적인 유의를 느끼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가 느낀다, 여자가 느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상대방을 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그 대상이 그 사람이 더 많은 성적인 유의를 느낄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마도 두 사람의 논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심리학자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사랑에는 내가 관심을 받고 싶고 또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붙어 있다라는 거죠. 질투, 화, 슬픔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한다 그랬을 때는 긍정적인 감정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어렵고 또 부정적인 감정의 측면에서만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감을 얻고 싶고 우리가 긍정적인 스키마를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같이 또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놀고 싶고 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인 것 같아요.
자, 이번 그 두 번째 섹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만족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족할 때 긍정적인 어떤 성취를 나의 긍정적인 스키마에 통합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스키마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바로 만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족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사랑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다. 쾌락, 기쁨, 관심, 만족과 같은 긍정 감정뿐 아니라 질투, 화,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같이 붙어 있는 하나의 복잡한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단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놀고 관심을 갖고 지식을 확장하며 그리고 나에게 긍정적인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